얘기만. 우리 복잡하니까 길게 쓰지 맙시다. 이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자녀는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게.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대체적으로 공부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적에, 그리고 궁극은 좋은 대학에,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은 좋은 뭔가의 전문직이 되든 뭐가 되든 뭔가 그 다음에 이뤄놓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결혼을 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누가 만들어져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녀가 생기게 돼. 물론 이제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또 자녀,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손주 개념이 됩니다. 요 자녀들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공부, 성적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대로 계속 갑니다. 이거는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부, 성적은 누구한테만? 자녀한테만 갑니다. 그죠? 이 자녀의 삶일까요? 엄마의 삶일까요? 여기서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엄마 죽습니다. 그날요. 왜? 자기 전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리콥터 맘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녀가 전부예요. 전부. 남편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남편은 요 전부를 위해서 무조건 지원만 하면 돼요. 남편이 아니에요. 나에게 안정적인 뭐예요? 자금 공급력이에요. 자금과 또 뭐가? 지위와 기타 등등 이게 자녀가 클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서 군대 빼. 그러면 빼야 돼, 이 사람은요. 안 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자녀가 전부기 때문에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는데 이 정도 서포팅 못 해준다 그러면 그날 남편은 지위 박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자, 근데 원하는 대학으로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여기서 좌절이 됩니다. 인생.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닌 게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둘째가 있으면 둘째한테로 옮겨 타요. 그 대신 첫째는 감사하죠. 그래서 한 번의 좌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헬리콥터 하면서 벗어나려면 결정타를 한번 날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못 벗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됐어. 원하는 대로. 또 의사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취업이 좋은 데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잘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엄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쯤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마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엄마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별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든 남자든 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것도 다 누가 결정합니까? 헬리콥터 맘인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자녀는 뭐를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 명 중에 이제 데리고 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얘가 데리고 오는 능력이 없어. 말주변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좀 이래서 데리고 못 오면은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되고 남자를 낳아야 되는지 딸을 낳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누가 결정해요?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요. 이 인생이 이상해져요. 엄마는 엄마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는 아이도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려면 엄마의 이 자녀는 엄마의 뭐를? 엄마의 욕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욕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 욕구가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기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대가를 바래요. 자, 여기에서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대가를 원한 만큼 딱 얻으면은 어쩌면은 손주들한테까지 신경 안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내가 충분히, 그럼 농사 잘 졌죠? 농사 졌잖아요. 이제 대가의 가치성을 이제는 나는 가져가는 거예요. 즉, 이 아이는 내 인생의 가치 추구의 하나일 뿐이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태어난 가치,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이 아이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만든 거죠. 상품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가치를 자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뭘로 됩니까? 변질되면 미절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착이라 그러죠. 굉장히 왜곡된 집착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감당을 못, 결국은 둘 다 인생이 다 날아간 거예요. 둘 다 인생이. 엄마는 자기가 욕구 충족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엄마에 관련되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를 꿈꿀 생각을 못 해요.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꾸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마하고는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엄마의 욕구고 사는 거는 자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 욕구를 대신해서 여기에 전부 올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 이 자녀에 관련된, 이 전부에 관련된 것이 뭐의 작용이냐면 상체의 작용이에요. 즉 감정의 작용이에요. 이 엄마가 해리가 왔다, 해리 오면은 자녀 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날요 그냥 다 끝내버려요. 해리. 그런데 해리가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해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녀가 조금 이상하게 간다? 그럼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스트레스 못 견디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가 남편이죠. 어떻게 보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공부는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가잖아요. 대부분이 아빠가 그렇게 하면 중간에 어딘지는 몰라요. 중간에 아빠와 한판 붙습니다. 아빠와 인연을 끊습니다. 그런 가족에 관련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아이가 자아실현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뭔가 여자가 생겼다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결혼 관계에 즈음한다든가 이 과정 중에서 어딘가 하나에서는 반드시 아빠와 적을 집니다. 그래서 아빠는 외톨이가 돼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싫긴 싫은데 가요. 싫긴 싫은데 여기는 한 번은 깨져요. 반드시.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한테 헬리콥터 데디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헬리콥터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빠는 가치 추구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냥 가치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뽀대나는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회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인생을 이해한다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분이 없어요. 왜?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뭔 이렇게 가야 되고 뭔 어떻게 가야 되고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필요하면 돈을 줘야 되고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힘이 조금만 생기면은 바로 아빠 공격해 버립니다. 바로 그날 인생 그날 끝나버려요. 아이의 인생, 아빠 인생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끝난다니까 그냥. 그리고 돌아보질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거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부모와 연을 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가 많아요. 아빠들의 잔소리가 많으면 그 집은 일단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있어. 자녀가 있고요. 자녀가 못하고 막 하는 거 엄마가 막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잘 갑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버텨가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딱 던지면은 이 집안은 풍비박살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잔소리가 많은 집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일찍 집을 떠납니다. 못 견뎌요. 남자아이도 못 견디고 딸도 못 견딥니다. 잔소리가 많으면.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구성들을 보면 대충 이 가족들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식당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아빠가 잔소리하는지 엄마가 잔소리하는지.
그러면 그 집 뭐 볼 것도 없어요.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아빠는 지키는 역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역할. 엄마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룰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가정을 운영을 하고 엄마가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형태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거는 데미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안에서 운영될 때 감정체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는 관계 전기 때까지는 별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뭐를 합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거 괜찮아요. 즐겁고 재밌게 가도 돼요. 왜? 관계 전기가 뭡니까? 좋은 관계, 싫은 관계로 딱 결정이 딱 나는 거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재밌는 관계, 재미없는 관계.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아 형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 형성할 때.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가 예를 들어 계속 주구장창 그러면서 자아 형성기 때 계속 집안일하고 뭐하고 애들한테 이놈아 도시락까지 다녀라 뭐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운영하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 자아 형성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드러나질 않지만 이게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이 돼가면은 감정과 기분의 차이는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